홍공 후짜. 사실 이제 일부에서 저희 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깜빡했는데 연습 많이 하셨다면서요? 연습 많이 했어요. 연습 많이 했는데 안 시켜주셔가지고. 따로 한번 다시 하시겠습니까? 네. 해보세요. 홍공 후짜 후짜 후짜. 잠깐만. 이거 NG인가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저 구독 해지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 이제 시작할 때 죄송해요. 즐거우시라고 네,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 맞아요. 제가 한몸 희생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전혀 죄송할 거 없고요. 네. 1부에 이어가지고 이제 2부에서 이제 초등 고학년이라는 주제로 이제 중2보다 조금 더 이제 네. 과거로 돌아갈 건데 네. 그 전에 작가님 성함은 김수희라고 합니다. 김수희 작가님이시고 네. 또 이제 현직에 수학 선생님으로 이제 계시는데 네. 실례지만 김씨 어디 김씨? 김혜김 씨입니다. 김혜허 씨 아닙니까? 김혜허 씨. 반갑습니다. 누나! 이제부터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방금 즉석을 한 건데 네. 신기합니다. 네, 그러게요. 저희 김 씨가 워낙에 또 김혜가 많다 보니. 네, 아마 댓글에 네. 다 김혜 김씨다 거의 다 뭐. 그래요. 우리 집안 한번 모입시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여튼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네. 중2 이제 시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 이번에 내신 이제 책도 이야기 좀 짧게 이렇게 나눴었는데 네. 사실 이제 중2 지금 이미 뭐 부모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린 늦었단 말이냐? 전혀. 네, 그러실 수도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는 이제 중2에 대한 네. 이야기도 좀 하고 네. 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네. 초한 고 네,부터. 그 이야기도 하면 네, 다 풀어드릴게요. 네, 깔끔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일단 중2부터 먼저 한번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중2 네. 첫 시험을 이제 잘 보는 아이들을 이제 네. 현장에서 많이 봤을 거잖아요. 네. 얘는 내가 어릴 때보다 참 이게 기특하고 잘한다. 맞아요. 네, 그런 친구들 네. 비밀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학습 동기를 드셨어요. 네. 이 친구 뭐가 다릅니까? 이게 뭐, 네. 뭐 파이팅이 확 파이팅 남다릅니까? 달고, 맞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네. 꼭 하나 부모님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중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중학교 공부는 망한다. 잠깐만 스스로 하려는 마음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 학습법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필요 없고 가장 베이스, 가장 첫 번째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 불타는 열정,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게 만드는 첫 시작점이 되더라. 네. 하긴 그렇다. 뭐 이게 네. 물가 요즘 애들은 맞아요. 물가 데리고 가지도 맞아요, 못한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생떡지베리? 네, 맞나요? 생떡지베리. 네.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 그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려면 뭐 땔감을 모아오고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냥 저 먼 바다에 대한 동경을 가르쳐줘라.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만들 것이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본 정말 눈이 빛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비밀은 스스로 그 공부에 대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가 정말 확실하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초등 고학년 친구들에게 꼭 해줘야 되는 것은 이거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해서 중학교에 올려 보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중학교에서 자기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학습법이라든가 뭐 다양한 공부법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진짜 달래고 어르고 설득해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강한 학습 동기. 자, 그러면 첫 번째 꼭지를 네. 중2 첫 시험을 이제 잘 보는 학생들의 이제 비밀로 이렇게 네. 잡아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아마 좀 보셨을 거잖아요. 네. 이 친구는 참 내가 어릴 때보다 더 잘한다. 맞아요. 낫다. 빛난다. 네,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이제 분석하신 거 네. 두 가지 정도 네. 한번 뽑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아이들 중에 네. 정말 중학교 2학년 때 빛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의 어떤 과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쵸. 그 과거를 제가 파고 정말 떡볶이 많이 사주면서 팠더니만 결국 뭐가 나오냐면 그 아이의 마음 속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동기, 내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필요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확고히
확고하게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중학교 때 갑자기 팍 생긴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아닌 거잖아요. 그쵸? 아, 이게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고학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른 것들은 다 안 하시더라도 반드시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지금 정말 성적도 안 되고 정말 머리도 진짜 잘 안 따라주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 강한 열망이 들 수 있도록 그걸 부모님들께서 이끌어주는 것이 가장 큰 초등학교 때의 과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꼭. 예. 새벽 시장 가야 되나요? 이렇게 열심히 산다 우리. 맞아요. 그래서 그걸 새벽 시장에 가기에는 좀 힘드시니까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인 오.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노트 가지고 와서 네. 적으면서 우리 홍콩쌤 지금 열심히 적고 계시잖아요. 네, 잘 들어보세요. 네.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풀어드릴게요. 1단계. 1단계는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쪽에 흥미를 느끼는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펼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진짜 과학관에도 한번 가보고 미술관에도 가보고 요리 체험도 가보고 다양한 체험들 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얘는 뭐 우주에 관련된 책을 읽을 때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 맞아요. 얘는 정말 동물만 보면 막 박수 쳐. 얘는 진짜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 아니면 얘는 진짜 그림 그리는데 정말 즐거워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발견해 주시는 시간, 발견해 주시는 안목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발견을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지 말고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영역과 관련되는 직업이 뭐가 있는가 이걸 한 번쯤 인터넷, 커리어넷이나 뭐 워크넷이나 요즘에는 인터넷 사이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쪽에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동물 관련된 쪽으로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동물 관련되는 직업 이렇게 치면 그쪽에 쫙 나오고 미래 유망한 직업 정도 그리고 관련되는 학과 그리고 관련되는 대학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보고 받아 적지까지 않아도 되고 이런 쪽으로도 있구나. 이걸 조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1단계 끝.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단계. 예. 흥미에서 약간 진로하고 연결시켜주는 거. 맞아요. 이게 1단계. 1단계. 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아이가 어떤 좋아하는 일을 집중하고 있을 때 던져주는 거죠. 야, 너 이거 정말 동물 좋아하잖아. 그런데 사육사가 되면 맨날 동물하고 살 수 있대. 애 입장에서는 너무 깜짝 놀래.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맨날?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디 대학을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 근데 그 대학이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대. 걸려들었어.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 애한테 공부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이를 이렇게 피크해주는 지점. 내가 해야 되겠다. 왜냐면 나 이 동물 너무 좋아하거든. 나 이 레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 레고를 만들 수 있는 학과에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면 아이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학습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네요. 없는 거죠. 그 지점. 그래서 밥 먹으면서 한 번씩 던져주고 어디 시장 갈 때 한 번씩 던져주고 그럼 아이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오면 발화가 되는 거죠. 서서히 철이 들고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이건데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하려면 이게 할 수밖에 없대.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참고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죠. 끈기의 동력은 결국 이제 이후에서 출발을 하는 거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중학교 때 그렇게 발견해 주려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쵸. 또 아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어떤 정신적인 여유가 없더라고요. 사춘기 때문에 이 호르몬 사춘기에 뭐 안 들어가죠. 예. 고등학교 또 앞두고 맞아요. 있고 애들은 또 애들대로 바쁘더라고요. 바쁘니까 또 그때도 뭐 여러 가지 수행평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수학 문제집 한 문제 더 풀고 뭐 진짜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가장 앞서는 거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찾아주고 그것을 아이의 직업과 아이의 미래의 교육기관과 연결시켜주는 거. 네, 이게 첫 번째 팁. 오케이? 좋습니다. 네. 여보 저 인천공항 가자고
저희 집 애들 비행기 엄청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죠. 맞아요. 그러면 진짜 항공대 관련돼가지고 그 아이에게 체험해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는 것만으로도 공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항공대 관련돼서 그 선배님 한 번만 만나보면 그러니까요. 꿈이 막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나중에 비행기 좀 많이 탈 때 네. 연락드릴게요. 맞습니다. 공사하고 네, 한서대 이렇게. 네네. 벌써 이미 끝났어요. 네. 고3단이 오래 하다 네, 보니까. 맞아요. 이미 우리 홍콩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해보시고. 근데 너무 좋은 네. 팁인 것 같고요. 네. 1단계. 네. 그다음에 이제 학습 동기 2단계도 2단계. 있다는. 그럼요. 2단계도 네, 있어요? 2단계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우리 홍콩쌤 뵙고 싶어가지고 우리 홍콩쌤 팬들이 너무 훌륭하시다 보니까 제가 정말 우리 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다면 너무 재밌고 행복하겠다. 지금 네. 엄청 지금 다 연필 들고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듣고 있죠. 네. 네.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는 좀 간과하기 쉬운데, 아까 전자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이의 어떤 내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거라면, 네. 이제 고학년 정도 되면 아이의 외적인 능력을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직접 알아보는 그런 어떤 기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외적인 것도 필요하다. 네, 그래서 각종 검사들을 해보면 네.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뭐 검사라고 하면 뭐 진짜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검사 이런 거 말고 네. 어떤 그 진로 흥미 적성 검사라든가 네. 이런데 뭐 커리어넷이라든가 네네. 이런데 들어가면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가이던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그 아이의 어떤 흥미정성 네. 검사들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것도 하나 추천드리냐면 아이가 이제는 객관적으로 지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뭐 웩슬러 검사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강점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다중지능 쪽에서 우리 아이가 이쪽으로 강점을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감으로만 느끼는 것과 어떤 외적인 객관적인 데이터가 결과를 있는 거하고. 가지고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것과는 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 5학년, 6학년 아니면 6학년 겨울방학쯤에는 이제 이런 검사들을 한 번씩 우리 아이에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20분, 30분 요새 또 아이들이 워낙에 뭐 MBTI 이런 검사들도 유행하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아이의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아이가 외향적이구나. 막 내향적인 아이한테 매일 막 방송 댄스 배우러 가자 막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외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검사들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거 이제 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네. 짬을 내서 이렇게 네, 검사를 유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능이라든지 뭐 네. 아까 웩슬러 검사는 워낙 이제 유명하고 네, 하니까 네. 이게 내적인 거하고 외적인 거 같이 늘 네. 이제 양쪽을 다 보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학습 동기에 대해서 네. 내적 외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점검하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공부 습관이잖아요. 네, 이제 네. 이 마음이 세팅이 됐으면 맞아요. 이제 이제 달릴 알려줘야죠. 때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구체적인 방법. 공부 습관이나 공부법 뭐 간략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 믿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면 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노력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한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가 워낙에 잘 안 따라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것도 구체적인 단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단계 좋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첫째, 우리 부모님들이 이 방송이 끝나면 어떤 걸 해보시냐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네, 저도 조용히 눈을 감고 20년 후에 우리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이것만큼은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네. 기본적으로 보여요.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는 그냥 정말 기본적으로. 이야, 좋아요. 이런 목표. 맞아요. 또 하나 뭐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능력인데 네. 상대방 설득 능력이 좀 있었어요. 와우, 좋아요. 네, 이걸 적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바로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홍콩생님은 지금 계속 눈 감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좀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고민을 하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데, 그냥 갑자기 딱 얘기를 물어보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없으면 우리 아이의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자꾸 흔들려요.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기준을 잡아주는 하나의 등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아이의 20살의 양육 목표다. 그것이 반드시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 아이의 습관을 잡을 수가 있다.
너무 지금 몰입이 되는. 그러니까 네. 명확한 상을 한번 잡아보라는 거. 고민을 네. 해보라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그려졌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아까 우리 홍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는 자유자재로 해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20살에 영어를 자유자재로 하려면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어떤 신문을 읽어야 될 것이고 뭐 중학교 2학년 때는 영어 독해를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초등학교 때는 뭐 챕터북을 자유롭게 읽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각각의 학년들에 대한 로드맵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로드맵을 우리가 작성이 되면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이 지금은 사실 뭐 영어 신문 안 읽어도 돼. 이게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빠뜨려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잡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드맵을 잡아서 내가 지금 우리 초등학교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것을 줘야 되는구나. 막 영어 뭐 듣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은 그 영어 듣기를 이제 일주일 계획표 속에 집어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어 챕터북 읽기를 내가 매일 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로드맵 속에서 그 해당 학교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계획표를 짜는 거죠. 일주일 계획표를. 이제 다 왔어요. 그 일주일 계획표를 짜면 이 일주일 계획표를 실천할 수 있는 하루의 루틴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얘가 영어 챕터북 읽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에 갔다 오면 뭐 이렇게 간식을 먹으면서 늘 항상 챕터북을 제공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학습 계획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루의 루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고 하면 부모님께서 20살에 원하는 양육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것을 안 하려고 할 때 굉장히 굳건한 의지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아이의 20살 독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게 필요하고 우리 아이가 20살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영어 신문은 안 읽어도 돼.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하자.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빼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잡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확한 상을 그려보고 네. 해야지 그 코어를 바탕으로 네. 어떤 게 이제 곁다리고 맞아요. 어떤 게 진짜 해야 될 건지. 정리 너무 잘해주신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자기 흥미라든지 네. 진로라든지 네. 이런 것도 부모가 이제 해놨으니까 네. 애는 이제 뭐 나는 이제 그대로. 비행기 좋아하네. 네, 그걸 맞아요. 그리면서 이제 이걸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이유가 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아다리가 맞는 거죠. 죄송해요. 이거 네. 사투리인가요? 잘 맞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공부 습관 네. 너무 지금 잘 네. 지금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네. 한번 아마 오늘 이제 끝나자마자 뭘 해야겠어? 네, 맞아요. 여기 좀 쓸 파이팅.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네. 그럼 이제 초등학교 지금 6학년 맞아요. 마음이 초고라고 할게요. 네. 이제 중학교 앞두고 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네. 잡아야 될 두 네. 가지가 있다고. 네, 맞아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일 불안하잖아요.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정말 다독거려 드리고 싶은 부모님들, 얼마나 불안하신 그 심정을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래도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잡으셨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라고. 예.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네. 책을 잡고만 예, 있는데도 떼면 또 불안해. 오버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 준비하고 있는 부모님들께, 사실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교 담임교사로서 중학교 1학년 와서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번 이제 6학년 겨울방학 때 딱 2가지만 해서 보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이렇게 키우고 저희들이 다 이렇게 잘 성장시킬 테니까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네. 영어 선생님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이 순간 아버지입니다. 아버님. 아버님, 네. 중학교 1학년 수학만 정확하게 1년치만 예습해가지고 오시면 사실 수학? 중학교 1학년 수학 1년치 예습해가지고 오시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생활하는데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물론 뭐 영어도 중요하고 국어도 중요하고 제가 이제 책에는 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제가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제가 수학 선생님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왜냐면 사실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사이에 그 커다란 격차 이런 것들을 조금 실감하기는 이제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1년 과정 정도는 예습을 해오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학원에서 이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를 나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아니고 네네. 자기 스스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다 봤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시간. 네. 그러니까 물론 학원 다니면 더 좋고 과외 받으면 더 좋고 뭐 아이가 인강 들어도 더 좋고 그런데 그 무엇을 하더라도 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성취감 이것을 아이가 경험하고 올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애가 결국 주인공이 됐어요. 네, 맞아요. 그 어떤 자신감으로 우리 아이가 중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학원을 다녀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끝냈어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 책 한 권을 끝냈다라고 하는 성취감 그거 하나. 그러니까 좀 얇은 책 좋겠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아이가 나 이거 중학교 1학년 수학 내가 스스로 방학 때 다 끝내고 지금 중학교 1학년 왔어요, 선생님. 저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예요. 이런 어떤 자신감. 이거 하나. 너무 좋습니다. 여보, 저 두꺼운 거 그거 치우시고. 네. 라면 받침대 쓰고 있다고? 얇은 거로 준비해줘요. 예. 네. 얇은 거로. 네, 아주 좋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내가 중학교 수학 한 번 끝냈다라고 하는 자신감 심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이면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정말 중등이라 생각을 그쵸.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거의 대부분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거의 중학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초등학생인 게 맞아요. 이걸 우리 부모님이 꼭 잡아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아이의 중학교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초등학교 마지막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게 이 선생님 되게 좋은 게 네. 강강이 아니에요. 네, 항상 맞아요. 양쪽을 다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지만 우리 아이도 그 힘을 가지고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겨울방학 때 일주일 정도 자유시간 주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마음껏 뛰고 놀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추억을 꼭 만들어주세요. 그 힘으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힘들 때마다 나 그때 6학년 겨울방학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갔던 그 장소 또 한 번 가보고 싶어. 그 행복한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의 중학교 준비는 없거든요.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건 펜션 잡아야 되나? 네, 잡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먼 곳은 못 가더라고. 뭐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하루 정도 정말 고기 파티하면서 너 진짜 6학년까지 너무 잘 지내와서 고맙다.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애들한테. 맞아요. 사실은 너는 중학교 1학년이야. 이제 중학교 1학년 준비해야 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너가 초등학교 6학년을 이렇게 잘 지내주고 너가 건강하게 중학교로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와 아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단다. 이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셨을 때 중학교에서 그 어떤 험난한 힘듦이 와도 든든한 어떤 백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이제 아군이다. 네, 맞아요. 너무 정말 좋습니다. 든든한. 네. 이게 이제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 느끼는 게 이게 보면 얼추 이게 선행인가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니야. 애가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뭔가 좀 빡세 공부를 하라는 건가 싶으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아이들이 좀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도 부여해야 된다. 행복한 1등. 네. 그게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네, 맞아요. 행복하게 1등이 가능하다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받고 그것을 잘 잡아주시는 부모님들이 충분히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거 굉장히 밀도도 있고 현실적이면서 되게 또 이제 아이들한테 지금 적용하기 너무 좋은 거라서 제가 지금 엄청 지금 잔뜩 필기를 했는데 훌륭해요. 내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 너무 좀 흥분해져가지고. 여튼 우리 편집자님께서 잘 이렇게 자막을 해주실 걸 생각하면서 이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고학년에서 넘어가 이제 자유학년제까지 넘어가니까 우리 3부도 한번. 이거 3부 기대하셔야 돼요. 특히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중학교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 제가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가 이렇다는 블랙박스를 확 열어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3부에서 자유학년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뵐게요. 안녕.